한 구조론이 정립되고 지질시대 동안의 대륙이 계속 이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고지자기 연구, 즉 암석의 과거 지질시대의 지구 자기장에 대한 기록이 잔류 자기 형태로 남아있고, 고지자기를 측정하면 과거 지구 자기장의 방향, 자극의 위치, 생성 당시의 위도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막대 자석과 같은 성질을 띠고 있어요. 지구의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지구 자기장 혹은 지자기장이라고 하고요. 지구 자기장의 북극을 지자기 북극 또는 자북극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지구 자기장의 남극을 지자기 남극 또는 자남극이라고 해요. 현재 지리상의 북극하고 지자기는요, 서로가 일치하지 않아요. 지자기 북극하고 지자기 남극을 연결한 선은요, 지구 자전축에 대해서 대략 11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지요. 복각과 평각. 복각은요, 나침반의 자침의 N극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복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침반의 자침이 N극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복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의 영향으로 복각은 위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복각을 통해서 암석의 나이와 고지자기의 복각을 측정하면 암석이 만들어진 당시의 위도를 알 수 있다. 암석의 나이와 고지자기의 복각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의 위도를 알 수 있다. 그 당시의 위도를 통해서 대륙 혹은 판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구도 커다란 막대 자석과 같고요. 자북극은 막대 자석의 S극, 자남극은 막대 자석의 N극에 해당해요. 나침반을 자북극으로 가져가면 나침반의 N극이 자북극을 가리킬 거고요. 그리고 자남극으로 가져가면 자남극과 반대 방향을 가리키겠죠. 이때 자북극에서의 수평면과 나침반의 N극이 이루는 각은 90도가 되는 거고, 자남극에서도 수평면과 나침반이 이루는 각은 90도가 되겠죠. 이때 수평면과 나침반의 N극이 이루는 각을 복각이라고 하는데, 자북극에서도 90도가 되는 거고 자남극에서도 90도가 되죠. 이때 나침반의 N극이 아래를 향하게 되면 플러스 복각이 되는 거고, 반대로 N극이 하늘을 향하게 되면 마이너스 복각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북극에서는 복각이 플러스 90도, 자남극에서는 복각이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자기 적도에서는요, 나침반이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을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복각은 0도가 되는 거고요. 대략 위도 30도 부분을 볼까요? 30도 부근에서 나침반의 N극이 자북극을 향하겠죠. 그러면 이때의 수평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30도에서 수평면은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래를 향했죠. 나침반 N극이. 그래서 30도의 플러스 복각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침반을요, 남반구 30도 부분에 가져가면 나침반의 S극이 자남극을 향해 가리키겠죠. 화살표의 반대 방향이 S극에 해당해요. 그러면 30도 지역에서 수평면과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각은 하늘 쪽으로 30도의 각의 크기를 나타낼 거고요. 이때는 하늘을 향했기 때문에 복각이 마이너스 30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북반구에서는요, 나침반의 N극이 자북극을 향할 거고요. S극은 자북극의 반대 방향. 자남극에서는 나침반의 N극이 자남극을 향할 거고, 나침반의 N극은 자남극과 반대 방향, 즉 자북극을 향할 거예요. 자기적도에서는 나침반의 N극이 자북극을, 그리고 S극은 자남극을, 북반구 30도 부근에서는요, 즉 자기적도를 기준으로 30도 부근에서는 나침반 N극이 자북극을 향할 거고, 나침반 S극은 자남극, 즉 자북극과 반대 방향을 향할 거다. 자기적도를 기준으로 남반구 30도군에서는요,
나침반의 S극이 자남극을 향할 거고 나침반의 N극은 자북극, 즉 자남극과 반대 방향을 향할 거다. 이때 나침반의 N극은 자기 적도를 기준으로 자북극까지는 땅 아래로 기울어졌죠. 그래서 복각은 플러스 값을 나타내야 되고 이때 자북극에서의 복각은 플러스 90도, 자남극에서는 하늘을 향하기 때문에 나침반이 마이너스 90도, 자기 적도에서는 0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 30도 위치에 놓였을 때의 복각은 플러스 30, 남반구일 때는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죠. 지리상의 북극과 자기장의 북극이 이루는 각을 평각이라고 하고요. 그 지작의 평각을 통해서 암석이 만들어진 지점의 당시의 지리상 북극에서 어느 방향으로 향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지리상의 북극과 자북극을 연결한 선상에 나침반을 놓게 되면 이때 나침반의 자침이 지리상의 북극을 향해서 평각은 0도가 되는 거예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유럽하고 북아메리카 지역에서의 5억 년 동안의 지작이 북극의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 표현을 했고요. 지작이 북극이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동 경로가 두 갈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5억 년, 4억 년, 3억 년, 2억 년, 1억 년 이렇게 현재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두 갈래의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시기에 지작이가 북극이 두 개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지작의 북극은 한 점에만 존재하는데 이렇게 겉보기 운동상에서의 지작의 북극이 두 지점, 즉 두 갈래로 나눠졌다라는 것은요.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대륙의 자극의 이동 경로를 겹쳐보면 대륙이 하나로 이제 모여 있다라는 모습을 볼 거고요. 따라서 이제 지작이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과거에 하나로 모였던 대륙이 어떻게 되었다? 분리된 결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 5억 년 동안의 유럽에서 측정한 자기 북극을 고정시킬 거고요. 고정. 과거 5억 년 동안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자기 북극을 이동을 시켜서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자기 북극을 일치를 시킬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자기 북극을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 북아메리카는 현재 위치보다 반시계 방향의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고 오른쪽 그림같이 자기 북극을 일치시켰을 때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서로가 어떻게 되었다? 서로가 붙어 있었다. 그러면 5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북아메리카는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일치시켜보면 대륙이 모여있는 모습이 되므로 과거의 대륙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고지작이 복각을 통해서 인도 대륙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암석에 기록된 고지작이 복각을 측정하면 암석 생성 당시의 자기 위도를 알아낼 수 있고요. 이렇게 고지작이를 보관한 결과 약 7,100만 년 전에는 인도가 남반구에 있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인도가 동서 방향으로는 거의 이동하지 않고 남북 방향으로 이동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현재 인도 대륙은 북상을 하다가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인도 대륙의 이동 경로 복원에 관련된 탐구 자료를 보실 거고요. 그 지적이로부터 아래는 복각을 나타낸 것이다. 위도는 1도 사이에 1100km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복각에 따른 위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7100만 년 전에 복각이 마이너스 49도였고 이때의 위도는 남반구 30, 5500만 년 전에는 복각이 마이너스 21도, 위도는 남반구 11도.
3,800만 년 전에는 복각이 6도였고요. 위도가 북반구 3도, 북위 3도. 그렇다는 얘기는 5,500만에서 3,800만 년 사이에 적도를 지나 북반구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1,000만 년 전에는 복각이 30도로서 위도는 북위 16도. 현재는요, 복각은 36도가 되는 거고요. 위도는 북위 20도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각각의 이동 거리가 제시가 됐고,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평균 이동 속도가 나오는 거죠. 년당. 그래서 인도 대륙의 이동 속도는 점점 느려졌으며 평균 이동 속도는요, 약 1년당 7.7cm를 이동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리상의 북극과 자기장의 북극이 이루는 각을 평각이라고 하고요. 그 지작의 평각을 통해서 암석이 만들어진 지점의 당시의 지리상 북극에서 어느 방향으로 향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지리상의 북극과 자북극을 연결한 선상에 나침반을 놓게 되면 이때 나침반의 자침이 지리상의 북극을 향해서 평각은 0도가 되는 거예요. 과거 5억 년 동안의 지작이 북극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하나의 대륙이었다가 갈라지고 이동함에 따라서 오늘날의 대륙 분포를 보였고요. 또한 그 지작이 복각을 측정해서 인도 대륙이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대륙지각 혹은 해양지각은요, 판 위에 놓여져 있고 판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갈라지기도 하고 서로가 부딪히기도 하고, 즉 소멸되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대륙 분포가 변하고 있어요. 이럴 때 판의 경계에 따라서 발상 경계와 수령 경계, 보존형 경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발상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가 멀어지는 경계를 발산형 경계라고 하고요. 보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가 가까워지면서 소멸이 되어지는 경계를 수렴형 경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때로는 판과 판이 어긋나면서 변환난층이 형성되는 보존형 경계도 나타나고요. 그러면 각각의 경계와 특징 및 지역, 그리고 지각 변동과 대표적인 예를요,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 단원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발산 경계, 수렴 경계, 보존형 경계의 특징 및 지형, 지각 변동 예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발산형 경계는 멘틀의 상승부에서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그 해양 지각이 해령을 중심으로 확장을 해요. 그래서 생성형 경계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정상부에서는 장력으로 인한 열곡이 발달을 하는 거죠.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지진은 천발 지진만, 예로는 해령,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해령, 그리고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고, 대서양 중앙해령과 동태평양 해령은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가 발산하는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계에서 형성이 돼요. 수렴형 경계는 섭입형이 있고요, 또 충돌형이 있는데, 섭입형은 밀도가 서로 다른 대륙판과 해양판, 밀도가 서로 다른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과정 중에 섭입대가 형성되고, 이때 해구, 호상열도, 습곡, 산맥 등의 지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때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으로 소멸을 하거나,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으로 섭입을 하면서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소멸형 경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충돌형 경계는 밀도가 비슷한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인데, 대표적인 예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에 의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는 예가 있죠. 이때 해저 퇴적물이 솟아올라 습곡 산맥이 형성되고요. 지각 변동은 수렴형 경계 중 섭입 경계는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천발과 신발 지진이 일어나고요. 충돌형 경계는 화산활동의 흔적은 남아있는데 현재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지형은 없고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예는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이 있고요. 보존형 경계는 해령과 해령의 경계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해령의 직각으로 변환 단층이 발달하고요. 판의 생성이나 소멸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변환 단층에서 천발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대표적인 예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대가 있다. 전체적인 판의 경계에 대한 특징, 지형, 지각 변동의 예는요, 다음 단원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앞서 언급한 발산
수렴, 보존형 경계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나타낼 텐데요. 우선 A,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이 인도판과 대륙판인 유라시아판의 충돌에 의해서 형성되고요. 여기에서는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B 지형은요. 대륙판인 유라시아판과 해양판인 태평양판이 서로 수렴에 의해서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으로 섭입이 일어나서 이루어져 있는 섭입경계, 즉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천발지진과 신발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화산활동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 화산활동 결과 일본 열도가 만들어진 거고요. C를 볼까요? C는 태평양판과 그리고 대륙판이 북아메리카판이 서로가 비껴나가면서 만들어진 변환 단층대, 즉 산안드레아스 단층대가 되고요. 여기는 천발지진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D는 페루, 칠레, 해구 플러스 안데스 산맥이 되는데요. 왼쪽은 나스카판이라는 해양판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남아메리카 대륙판이 돼요. 이 판이 서로가 수렴하는 결과 해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대륙 쪽에서 산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E와 F는 발산 경계의 위치에 해당하고요. E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 되는 거고요. 해양 지각이 형성돼서 확장되는 지역이 되는 거죠. F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되는 거고요. 천발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1번 자기적도와 지리상의 적도는 대략 11도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했어요. 관측 지점에서 자북과 진북이 이루는 각을 평각이라고 하죠. 복각은 자층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이 되는 거고요. 자기적도에서 멀수록 복각의 크기가 크다. 자기적도는 복각이 0도가 되는 거고 자북은 플러스 90, 자남은 마이너스 90이 되죠. 그래서 적도에서 멀수록 복각의 크기는 커지는 거고요. 4번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변하면 그 지적에 남아있는 지구 자기장의 방향도 변한다.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변할 수 있지만 그 지적에 남아있는 지구 자기장은요. 잔류자기 때문에 그 방향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요. 5번 그 지자기의 복각을 측정하면 암석의 생성 당시에 위도를 알 수 있다. 그렇죠. 복각은 위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지자기의 복각을 통해서 암석이 생성될 당시의 위도를 알 수가 있어요. 위도가 서로 다른 A, B점에서 자침에 기울어진 정도 나타내는데요. 자침의 왼쪽이 N극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이 S극이 돼요. A점 같은 경우는요. 수평면과 자침이 나란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적도의 부근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략 복각은 0도가 되는 거고 B 지점은 수평면과 세타만큼 길어지고요. 자침이 아래쪽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복각은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고 따라서 복각이 상대적으로 큰 지점은 B, 자기 적도에 가까운 지점은 A가 되겠죠. 우리나라 부근의 복각의 분포를 나타냈고요.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갈수록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이 각이 복각이 되는 거죠. 복각은 커지겠네요. 지질시대 동안 자북극의 이동 경로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구 자기장의 북극은 언제나 하나였고요. 또 지질시대 동안 자북극의 이동 경로는 지구상의 어느 곳에든지 같아야 돼요.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각각 측정한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일치하지 않은 까닭은 자북극이 두 개였던 게 아니라 두 대륙이 모였기 때문에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 지자기 관측 자료로 인도 대륙의 이동 경로를 복원한 결과 지질시대 동안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을 한 거죠. 인도 대륙의 그 지자기 복각을요, 시기별로 관측해서 대륙의 분포를 복원하면 판기아가 분리되고 나서 남반구에 있던 인도 대륙이 적도를 거쳐서 북반구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나다는 서로 다른 판의 경계를 나타냈는데요. 간은 판과 판이 멀어지는 이제 발산 경계가 되는 거고요. 나는 해양판이 대륙판으로 섭입이 되는 수렴형 경계 중 섭입 경계가 되겠죠. 단은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서 이동하는 보존형 경계가 되는 거고, 보존형 경계. 1번 멘틀의 대류가 하강하는 곳은 섭입 경계가 되는 거고요.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 경계는 보존형 경계가 되는 거죠. 호상열도나 습곡산맥이 형성되기도 한다.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아래로 섭입되면서 마그마가 생성되고 퇴적물이 솟아올라서 형성된 지형 섭입 경계가 되겠죠. 4.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되며 천발진이 일어난다. 두 판이 갈라지면서 천발진이 일어나는 거고요. 또 새로운 해양판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생성된 거고요. 그래서 산맥의 구조와 암석 그리고 고지자기의 분석을 통해서 대륙의 이동 경로를 추정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질시대의 대륙 분포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지질시대 동안 초대륙이 여러 차례 만들어지고 분리되기를 반복을 했고요. 지구에는 나이가 30억 년 이상의 암석이 드물기 때문에 그 이전의 대륙 분포는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고, 약 27억 년에서 24억 년 전에 초대륙 캐놀랜드가 형성이 됐고, 이 이후에 분리돼서 22억에서 18억 년 사이에 컬럼비아라는 초대륙이 형성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 분리돼서 13억 년에서 9억 년 사이에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 분리가 돼서 6억 년 전에서 약 4.8억 년 전 사이에 곤두아나라는 초대륙이 형성됐고, 그 이후 분리돼서 고생대 말에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형성이 됐지요. 판게아가 형성될 당시 북아메리카에는요, 아팔란치아 산맥이 이제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테티스해를 중심으로 위쪽은 로라시아 대륙, 아래쪽은 곤두아나 대륙, 판게아 주변에는 테티스해가 자리를 잡았어요. 중생대 초, 즉 2억 년 전에 판게아가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이때 로라시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분리, 그리고 곤두아나 대륙은요, 아프리카 대륙하고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분리가 됐어요. 이 과정 중에 대서양이 확장이 됐다라는 거. 중생대 말 때는요, 남극 대륙, 인도 대륙, 오스트리아 대륙이 분리를 했고요. 신생대 초 중기 때는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해서 티베트 고원하고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죠. 과학자들은요, 초대륙이 형성되고 분열하고 또 이동하다가 다시 초대륙이 형성되는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략 3억에서 5억 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2억에서 2.5억 년 후에 새로운 초대륙이 형성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요. 초대륙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 초대륙 중심의 마그마 활동이 일어나 대륙이 분리가 되고 해저에서 해령이 형성되면서 해저가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서 섭입이 되면 소멸이 되고, 또 다시 대륙이 가까워져서 대륙과 대륙이 충돌해서 초대륙이 형성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판의 이동 속도, 방향을 분석하면요, 대륙 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아프리카 열국대를 보시면요, 현재 아프리카 대륙이 동아프리카 열국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분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해령이 생성되면서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대륙 분포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1번 지질시대 동안 초대륙은 한 번만 있었다. 여러 번이 반복되었죠. 옳지 않은 내용. 가장 최근에 형성된 초대륙은 판게아다. 이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대륙 분포는 중생대 초 이후에 판게아가 분리가 되어서 형성된 것이고요. 3번 대륙이 분리되는 초기에 발산 경계가 형성된다. 그렇죠. 대륙에 열곡이 발달하면서 대륙이 분리되기 시작했죠. 옳은 내용.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생성되어 지구 전체 표면적이 넓어진다. 해령에서 생성된 해양 지각은요, 해구에서 소멸이 되죠. 그래서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그 비율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 표면적은 거의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고생대 말부터 현재까지의 대륙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다가 초대륙 판게아의 모습을 나타낸 거죠.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기까지의 모습. 테티스해를 중심으로 위쪽 대륙이 로라시아, 아래쪽 대륙이 곤두아나, 판게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판타라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가는요 중생대 초기에서 중기까지의 모습이고요. 대표적인 바다가 대서양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로라시아가 분리가 되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분리가 되고, 곤두아나 대륙이 분리가 되면서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분리가 된다. 그리고 아직 인도는요 남반구에 위치해 있는 거죠. 다가 현재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1번 판게아가 형성된 시기를 쓰시오. 다가 되는 거고요.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다, 가, 나. 가나다 시기 동안 대서양의 크기 변화를 쓰시오. 대서양은 점점 확장되었다 라고 쓰면 되겠죠. 1번 가에서 같은 경도선을 따라 고이도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는 커진다. 같은 경도선, 세로선을 경도선이라고 하죠. 커지고요. 2번 나에서 인도 대륙 대부분이 북반구에 있는 시기는 언제 이후인지 쓰시오. 인도 대륙은 자북극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38만 년 이후에 북반구에 있었죠. 그럼 실제로 자북극의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약 5,500만 년 전에 적도 부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3번 7,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륙은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4번 지구 적도에서 복각은 항상 0이다. 지구 적도와 자기 적도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 적도에서 복각은 항상 0이 아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X가 되는 거고, 자북극에 가까울수록 복각이 커진다. 자북극이나 자문한극에 가까울수록 복각의 크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로 커지게 되는 거죠. 남반구에서 자침은 대체로 N극이 지표 쪽을 향하면서 기울어진다. 남반구에서의 복각은 대체로 마이너스를 나타내죠. 즉 자침은 대체적으로 N극이 하늘 쪽을 향하고 S극이 지표 쪽을 향해서 기울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5,500만 년 전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있었다. 예, 복각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남반구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인도 대륙의 복각 변화로 인도 대륙의 이동을 알 수가 있다. 인도 대륙의 복각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복각이 변했기 때문에 인도는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했다. 즉 인도 대륙의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옳은 내용. 그림은 전 세계 주요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을 나타냈고요. A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수렴 경계, 즉 충돌형 경계인 히말라야 산맥이 되는 거고요. B는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으로 섭입이 된 일본 해구 및 열도 부근이 되는 거고, C는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서로가 비껴나가는 경계인 산 안드레아스 변환 단축대 보존형 경계가 되는 거죠. D는 해양판인 나스카판이 대륙판인 남아메리카판으로 섭입이 되어 들어가는 칠레, 페루 해구 플러스 안데스 산맥. E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가 멀어지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 되겠네요. 1번 판 경계 ABC에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를 구분하시오. 발산형 경계는요 2가 되는 거고요. 대서양 중앙 해령. 수렴형 경계는 A, B, D가 되겠죠. 보존형 경계는 산 안드레스 단등체 단증대 C. 2번 판 경계 중 멘트레 대류가 상승하는 경계, 멘트레 대류가 상승하는 경계가 발산 경계가 하강 경계가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멘틀이 상승하는 경계는 2가 되는 거고요. 하강하는 경계는 수렴 경계인 A, B, D가 되겠네요. A, B, C 부근에 형성되는 지형을 옳게 연결한 것은 A는 스코산맥, B는 해구, C는 단층대, D는
해구와 스곡산맥, 스곡산맥 가능하고요. 이는 호상열도가 아니라 해령이 되는 거죠. 4번, 1번 A에서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히말라야 산맥은요, 화산활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옳지 않은 내용. B에서는 천발, 신발이 모두 일어난다. B는 일본 해구, 그쵸? 천발과 신발이 모두 일어나고요. 천발지진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고요. 신발지진은 대륙 쪽으로 갈수록 신발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3번 C에서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C, 보존형 경계.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고요. 천발지진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D에서는 대륙판 아래로 해양판이 섭입한다. 나스카판인 해양판이 대륙판인 아메리카판으로 섭입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5. 2에서는 해양지각이 생성된다. 2.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는 해양지각이 생성되는 생성형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내용